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남북관계 개선 등 새 대통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새 정부와도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주 발생한 70대 한인업주 살인사건의 용의자 인상착의를 공개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사단 예쁜부를 LA시 역사문화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3차 공청회 날짜가 수개월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시의원이 개발자 측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S&P 500은 1년여 만에 4천선이 붕괴됐습니다. 네,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남북관계 개선 등 새 대통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한인들이 보내는 바람을 이사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전하는 한인들의 바람은 어느 때보다 다양했습니다. 여야 이렇게 화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딴 거 없어. 빚진 게 없어서 편하게 소식은 일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빚진 게 없으니까 갚을 게 없잖아요. 소식은 정말 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인들의 바람은 한국 제20대 대통령이 신속하게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현안을 한국 정부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동포청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입니다.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인들은 원하기도 했습니다. 단합된 모습과 또 진취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를 좀 어울려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동포청이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인들은 물류 대란 등으로 침체돼 있는 한미 무역 시장을 활성화시켜달라고 바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힘든 국민들, 자영업자분들 위해서 풀어주실 건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플레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폭등하는 물가를 안정시켜달라고 한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공급을 좀 많이 해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과 젊은 층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바랬습니다. 모두 이제 집값 내려가고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게 국민들한테 편함을 준 걸 나 그걸 바래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하는 동맹이라고 강조했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새 정부와도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70대 한인업주 살인 사건. 사고 현장에는 꽃과 향초 등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발생한 70대 한인업주 피살 사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흑인 남성으로 5피트 10인치 정도의 키와 몸무게는 대략 160파운드로 추정됩니다. 사건 당시 파랑색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Male black, 160 to 170 pounds with a blue mask and a white hooded sweatshirt. 지난주 목요일 낮 12시 반쯤 70대 한인업주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Mr. Lee passing by, but he was already injured from the neck.
but he was bleeding. When I went outside, I saw him bleeding. Then I came inside to get the phone to call 911. 인근 주민들은 꽃들과 향초를 가져다 놓으며 참변을 당한 안타까움을 추모했습니다. Yes, to come check. We put flowers and candle there because many people love him. Yeah, I know him for a couple of years. He's a nice man.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보상금까지 내걸 예정입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어제 마더스데이에는 30대 엄마가 자신의 자녀 3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6살 된 아들을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상면 기자입니다. 엄마가 3명의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살 아들은 이번 사건 공범으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LAPD는 어제 아침 7시 40분쯤 LA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웨스트힐스에서 엄마가 3명의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3명의 아이들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12살의 딸과 8살 쌍둥이 형제는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은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여성은 38살 엔젤라 플로레스로 $600만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체포해 수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살해 협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사건 전날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오늘도 빈 건물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새벽 5시쯤 8가와 사우스 맨하탄 플레이스에 위치한 2층 높이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 3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48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노숙자 방화 사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를 LA시 역사문화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차 공청회를 통과했는데 무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3차 공청회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시의원이 개발자 측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초 열렸던 흥사단 옛본부 사적지 지정 2차 공청회. LA시 역사보존위원회는 당시 시정부에 사적지 지정을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청회 이후 벌써 반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시의회는 3차 공청회의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월씩이나 공청회가 미뤄지면서 담당 시의원이 개발자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공청회 이후에 2월에 열려야 될 3차 공청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쪽에 요구하는 것은 이게 사적지로 지정받았을 때 우리 흥사단 측에서 이거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요. 더구나 관할 지역 시의원인 해리스 더슨 측은 최근 사적지 신청 단체들에게 구체적인 구매 계획까지 요구했습니다. 사적지 지정과 별개 문제인 구매 계획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관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미 흥사단과 한국 정부는 건물 구매와 보존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도움이나 그리고 흥사단이 갖고 있는 단속 기금이나 사적지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고 건물이 그만큼 안전하고 지금까지 시에서 공청회 열지 않고 끌고 있는 이유를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흥사단과 사적지 신청 단체들은 시의원 사무실에 조속한 3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I think there is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to share their concerns to the council member. I think that will help. 최근 사적지 지정이 무산된 안창호 선생의 장남 필립안 자택처럼 흥사단 본부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99% 떨어진 32,245.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S&P 500은 1년여 만에 4,000선을 붕괴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9%나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함께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거라는 우려가 사흘째 주식 투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오늘 LA 카운티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 88센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1센트씩 오르는 추세며 LA 카운티의 경우 1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오늘은 갤런당 $5 82.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 하반기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이 확실히 나올 거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시애틀에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 CDC,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t happened very suddenly and pretty wide. 지난 3월 말 2만 명대까지 감소했던 미국 내 확진자는 다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은 올 하반기 미국인 1억 명이 코로나에 감염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감소하고 변이가 계속 출현하면서 코로나에 한 번 걸렸던 사람도 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은 차세대 백신 출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There's a new generation of vaccines that's almost surely coming. FDA is making final decisions on that. 225억 달러의 코로나 예산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SBS와 인터뷰에 응한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도 변이 맞춤형 백신이 새로 나올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Do we need whole brand new vaccine for Omicron anytime soon? We are keeping an open mind as to the requirement of whether or not we would want to change the vaccine to be more suitably matched to the actual variant. 모더나는 항원이 2개인 2가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기존 부스터 접종보다 오미크론의 2배 이상 나은 중화 항체 반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백신 출시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 우리 정부도 국내 물량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백악관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미 전역 4,800만 가구에 인터넷을 월 $30 이하의 가격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4인 가정 기준 연소득 $55,500인 경우 혜택 대상이며 현재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랜트,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혜택 대상 여부는 getinternet.gov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가 독일을 물리친 걸 기념하는 날인 전승절을 맞아서 우크라이나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오에 나가 있는 장선희 특파원이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승전을 선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무차별로 공습할 거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이곳 르비오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I will stay at home and stay safe because really all of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Lviv, we do not understand about what can happen. 전쟁 시작 70일 넘게 지났지만 르비오 기차역에는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파괴된 지역 외에 르비오 시내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곳곳에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문화유산과 성당 조각상은 철판으로 감쌌고 창문에는 모래주머니를 쌓고 합판을 덧댔습니다. 외곽 도로에는 전차나 장갑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전쟁으로 살던 집과 마을이 아예 없어져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동남부 지역 피난민들이 그런 상황인데요. 르비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이 며칠 전 문을 열었습니다. 르비우 외곽에 들어선 이동식 주택단지입니다.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80채의 집이 2주 전 들어섰습니다. 피난민 캠프나 보호소가 아닌 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침실과 공동식당, 샤워실이 마련돼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비교적 피해가 덜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동부 루안스크에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피난온 옥사나 씨 가족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Я бы хотела остаться в этом городе. Я здесь когда-то училась. Вот, теперь я имею здесь работу.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город, он комфортный для меня, поэтому мы хотели бы остаться здесь жить.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이 55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서부 국경 마을 우주호로드를 찾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People of the United States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Треба обов'язково сказати дякую за такий сміливий вчинок, пані Байден.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내각 인사들과 키이우 인근 소도시 아르핀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선 오늘 전승절을 축하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설에서 서방이 자국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작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악마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부활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SBS 장선입니다. 독재자의 아들 필리핀의 페르난디노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부통령에는 사라 두테르테 후보가 당선되면서 두 가문의 대를 이은 집권이 현실화됐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지지자들이 마르코스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오늘 새벽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2,900만 표 이상 득표하며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위인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을 2배 이상의 표차로 앞섰고 세계적인 복서 매니 파퀴아오와는 10배 가까운 표차를 보였습니다. We won 20 million plus votes for BBM! 페르디난도 마르코스는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하며 반대파 수천 명을 체포, 고문, 살해한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1986년 시민들의 항고로 아버지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한 지 36년 만에 아들이 다시 정권을 잡은 겁니다. Nukulo nga dugo namin dyan eh. Kaya pinipilit namin, ano ba yan? Babalik na naman ng Marcos. Yung trauma ba? Yung panahon ng Marcelo, bumabalik yun eh. SNS를 활용해 아버지 마르코스 시절의 독재를 모르는 젊은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There is a lot of emotion involved, and that is why the narratives you are most comfortable with normally are decisive.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에는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이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두 가문의 대를 이은 집권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재미있는 문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공연을 즐기는 일 쉽지 않은데요. 농인 배우들이 직접 하는 수어 연기는 어떨까요? 수어 연기를 한 배우가 한국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연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 디 언노운. 박지영. 올해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연기상 후보 박지영 씨. 농인배우 사상 첫 연기상 후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어를 쓰는 농인배우와 음성 언어를 쓰는 청인배우가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낸 연극에서 열연했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한번 볼 수 있어? 오디션
항상 연기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연극은 젊은 연극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박지영 씨는 농인예술단체 핸드스피크 소속으로 수어연극, 수어랩, 수어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 수어 커버 영상에서 안중근 의사 역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산관왕 영화 코다에는 나무조연상 수상자 트로이 코처를 비롯한 농인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선 농인 캐릭터조차 비장애인 배우가 수어를 익혀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지영 씨 같은 농인 배우들의 활약 덕분에 요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첫 연기상 후보라는 기록을 넘어 장벽 없이 누구나 예술을 창작하고 즐기는 세상을 꿈꾸는 박지영 씨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한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시더사이나이 병원에 오늘부터 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저소득층 등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 가정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 제공합니다. LAUSA는 평등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의 가정에 12개월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100% 무료로 제공하며 또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가정용 컴퓨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더사이나이 병원에서 오늘부터 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21일부터 새로운 노동협약 협상을 벌여왔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약 2,000명의 간호조무사들과 수술 테크니션, 의료 운송자들이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최대 $800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에는 치솟는 휘발유값 대책의 하나로 뉴저지주 등록 차량 소유주 대상으로 $400에서 $800의 세금 환급을 해주는 내용의 고유가 부담 경감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가 웨인밤사에서 생산하는 58만 5천 파운드의 치킨 가슴살을 리콜했습니다. 농무부는 조리가 덜 된 치킨 가슴살이 있다는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서 덜 익은 치킨을 먹을 경우 식인성 병원균을 증식시킬 수 있다며 올 내추럴 파이어 그릴드 치킨 가슴살과 셰프 크래프트 치킨 가슴살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으로 판매됐습니다. 계속되는 유아용 분유 부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1,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한 주 동안 분유 브랜드의 거의 40%가 매진됐으며 이는 2주 전 이미 높은 31%의 재고 부족률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VS와 타겟, 월그린 등 주요 소매업체는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걸어서 퇴근했습니다. 어제 퇴임사를 통해서는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를 통해 5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먼저 여러 위기를 함께 극복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코로나19 대응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왕치산 중국 부주석 접견 등 마지막 외교 일정을 소화한 문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 정문을 걸어 나왔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문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일일이 악수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고 연단에 올라 깜짝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와대를 나온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양산 사저로 향합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게 놓여진 국정과제들, 코로나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우원 기자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년간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 511만 곳이 입은 손실액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차등 지원 액수는 2차 추경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입니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정상화를 나란히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 공공임대아파트 연 10만 호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기대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새 정부는 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국내 원전 재가동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이행 의지도 밝혔는데 다만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110개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209조 원이 들 거라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곤 3년 연속으로 세수가 감소해온 데다 대규모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소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 당초 예상보다 빨리 정체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2601명으로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25명 늘었습니다. 전날 확진자 4064명도 전주 대비 2,300여 명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가 증가한 건 지난 3월 14일 이후 8주 만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감소의 경향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리과학연구소도 이번 주 초반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지만 예상보다 일찍 감소세 정체 조짐이 나타난 겁니다. RAT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게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숨어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국이나 남아공처럼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거리 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이딴 방역 조치 완화에 징검다리 연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모이고 접촉하면서 이제 감염 전파가 다시 늘어난 원인이 되고 있고. 정부는 실제 정체기에 접어든 것인지 이번 주 상황까지 봐야 한다면서도 소규모 유행은 올 가을까지 이어질 걸로 봤습니다. 정부는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다시 연장할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한국은 5월 10일이 바다 식목일의 날입니다. 이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
아름다운 섬 제주에는 해조류가 사라지는 바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서 김동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제주바다 수심 10m 지점. 해조류로 가득해야 할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사막화로 불리는 갯노급입니다. 제주 연안 30% 이상인 5,00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서 갯노금이 진행되거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 본섬과 떨어진 부속섬에서도 갯노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빼먹었던 데보다 이제는 이게 지충만 나고 이렇게 파래만 나고 걷어보면 다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다 죽어 있고. 갯노금의 원인인 석회 조류를 긁어내는 일명 갯닦기 작업까지 해야 할 정도입니다. 제주 본섬뿐만 아니라 육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이곳 우도에서도 연안 식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조류의 소멸은 다른 생물들의 먹이와 서식처까지 함께 사라지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10,000톤이 넘었던 제주 연안 톳과 우뭇가사리 생산량은 25년 만에 8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복과 오분자기 생산량도 3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육상 오염물질의 과다 유입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바다에 해조류가 없다는 것은 육지에 풀이, 식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현상이라는 머지않아 바로 인간에게도 그 영향이 돌아올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갯노금을 비롯한 연안 해조류의 소멸은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편 투표용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편함 잘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